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영역형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쟁 영역은 한 차시로 끝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차시 수업이 많은데요. 스토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형 경쟁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노하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플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 플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혼자서 그리고 친구랑 함께 주고받으면서 플라잉 디스크에 친해지면 얼티미트형 게임을 합니다. 플라잉 디스크를 주고받으면서 득점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나서 플라잉 디스크를 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럭비형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골대를 놓고 공을 던져서 넣는 핸드볼형 게임. 그 이후에 농구형 게임, 축구형 게임, 하키형 게임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형 게임은 3, 4학년군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3학년에서 다소 기초적인 수준의 영역형, 필드형, 네트형 게임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다루는 이것들을 3학년에서 해도 무방하고요. 좀 더 수준을 낮춰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플라잉 디스크입니다. 플라잉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소위 원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운동장에서 친구 또는 가족들끼리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했었을 텐데요. 네. 성기백 선생님 블로그에 있는 아주 정리가 잘 된 걸 가져왔는데요. 위에 보시면 폼 디스크 재질, 특히 제일 왼쪽에 있는 상단의 왼쪽에 있는 이 하늘색 이 폼 디스크가 초등학생들이 던지기에 아주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좀 더 모양이 좀 작아서요. 좀 잘 안 나르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집이라고 이제 쓰여 있죠. 이 닷집은 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한테 되게 적합하고요. 아래는 좀 더 하드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왼쪽에 에어로 디스크, 중간에 초등용 멀티밋 경기에 쓰는 프리즈비,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이제 중고등 및 성인용의 어떤 선수들이 사용하는 멀티밋 플라잉 디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던지면 백핸드가 되겠고요. 이렇게 던지면 포핸드가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던지는 거 또는 멀리 던지는 거,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던지는 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플라잉 디스크를 처음 도입할 때는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혼자서 하는 건데요. 플라잉 디스크를 위로 던진 다음에 잡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한 횟수를 더해 갑니다. 그래서 10번 성공한 사람 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10번의 도전에 성공하면 그 다음엔 20번, 그 다음엔 30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목표를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플라잉 디스크랑 친해지면 이제 좀 멀리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플라잉 디스크를 멀리 던지는 이런 활동은 우리 경쟁 영역보다는 도전 영역에 좀 어울리겠죠. 경쟁 영역에서는 플라잉 디스크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친구의 어떤 가슴 높이 정도로 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플라잉 디스크를 활용한 활동 중에서
영역형 경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는 환상의 짝꿍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환상의 짝꿍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마주보는 대응이 필요한데요. 남학생들한테 원마커와 그 다음에 플라잉 디스크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양팔 간격의 2배 정도로 하면 제일 좋은데요. 최대한 공간을 넓혀서 학생들이 서도록 하고 자신의 발 앞에다가 원마커를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을 갖출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학생들 순서대로 이렇게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고 받게 되는데요. 받을 때 1점이 됩니다. 놓치면 득점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줘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1점. 또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줍니다. 받았습니다. 그럼 2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데요. 중간에 떨어뜨리면 감점은 아닙니다. 5점에서 떨어뜨리면 계속해서 5점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 10점에 먼저 도달한 모둠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할 때 처음부터 자 지금부터 10점에 도전하는 환상의 짝꿍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정확한 동작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고받는 연습 그런 연습 활동을 하면서 친구의 가슴 높이를 줄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플라잉 디스크를 쥐는 법이죠. 그래서 엄지랑 중지로 잡고 검지로 대주고 나머지는 받쳐주는 손목을 이용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플라잉 디스크를 놓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지금부터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다 성공하면 자리에 앉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짝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왼쪽 끝으로 이동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짝하고 다시 한번 환상의 짝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플라잉 디스크를 스스로 위로 던지면서 플라잉 디스크와 친해지는 활동을 하고 나서 이 환상의 짝꿍을 조금 하다 보면 아마 40분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갈 겁니다. 종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플라잉 디스크 던지는 법에 대한 활동 그리고 친구를 배려해서 친구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 및 성찰과 함께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도 이 활동이 이어진다는 것을 예고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돕니다. 돌고 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명의 짝들과 플라잉 디스크 활동을 했는데 자신의 가슴 높이로 이렇게 잘 주었던 자신을 플라잉 디스크로 잘 배려해줬던 친구는 누군지 한번 우리 동시에 한번 가리켜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리켜서 환상의 짝꿍을 찾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개인 활동, 그 다음에 짝 활동이 됐으면 이제 모듬 활동으로 들어가는데요. 플라잉 디스크를 던져서 콘을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요. 모든별로 이렇게 줄을 섭니다. 그래서 1번 학생들이 출발을 합니다. 달려가서 플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플라잉 디스크가 배턴 역할을 하는데요. 달려가서 플라잉 디스크를 던져서 콘을 맞추면 1점이 됩니다. 3개든 2개든 1개든. 이렇게 콘을 3개씩 세워놓은 이유는 1개를 세웠을 때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콘을 놓고 맞추는 활동을 하고 못 맞춰도
돌아와야 됩니다. 당연히 맞추면 돌아오는 거. 왜냐하면 못 맞춘다고 계속해서 거기서 던지고 있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의 조금 화가 납니다. 왜 제가 못하고 있지? 난 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1번 주자가 바로 와서 2번 주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듬의 뒤를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요 선에서 반칙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오고 2번 주자한테 주도록 하면 2번 주자들이 꼭 선을 밟거나 선을 넘어가서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걸 반칙이라고 억울해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1번 주자는 달려와서 2, 3, 4번을 지나 뒤를 돌아서 다시 4번, 3번, 2번을 지나서 2번 주자한테 주면 이어달리기식의 배턴 터치가 되는 거죠. 미리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2번 주자가. 그렇지만 어차피 똑같은 거리를 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점에 먼저 도달하는 모듬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모듬 전체가 할 수도 있고요. 교구가 조금 모자라면 모듬 두 팀에서 토너먼트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플라잉 디스크와 좀 친해지고 정확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좀 달리기를 함으로써 체력도 기르는 그런 체육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얼티미트랑 비슷한 얼티미트형 게임으로 돌아오는데요. 보통 뭐 20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 5, 20에서 5명씩 한 모듬을 이룹니다. A 모듬 대 B 모듬이 대결하는 구도고요. C 모듬과 D 모듬은 운동장 구석에 자리를 정해주고 거기서 계속해서 패스 연습을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A 모듬이 이제 왼쪽 선에서 출발을 하고요. B 모듬이 오른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A 모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이제 얼티미트 게임에서는 이거를 멀리 던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 모드부터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이 패스를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패스는 이 플라잉 디스크가 날아가야 됩니다. 1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패스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재미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올터치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모듬에 5명의 손을 거친 후에 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득점은 어떻게 하느냐? 패스하고 패스해서 이 흰선 너머에 친구가 있고 거기서 플라잉 디스크를 잡으면 1점이 되는 거죠. 1점에 득점을 하면 그 다음엔 B 모듬한테 공격권이 있겠죠. B 모듬도 마찬가지로 서로 패스해서 올터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올터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패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또 선을 넘어간 친구가 플라잉 디스크를 잡으면 또 득점에 인정이 됩니다. 선을 넘어가 있는 친구가 놓쳤죠. 그러면 상대편한테 공격권이 넘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플라잉 디스크를 이제 패스할 때 중간에 가로채면 또 공격권이 넘어가는 거죠. 가끔 플라잉 디스크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워도 상관없습니다. 공격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얼티미트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플라잉 디스크를 활용한 게임에 참여한 학생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많이 완화시킨 그런 얼티미트형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1m 접근 금지 규칙인데요. 이런 영역형 게임을 하다 보면 농구형 게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이나 플라잉 디스크를 가진 친구를 둘러싸서 뺏으려고 그거를 마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m 접근 금지 규칙이란 플라잉 디스크면 플라잉 디스크, 공이면 공으로 상대를 터치하면 그 친구는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패스가 나가면 일어나서 다시 활동에 참여하는, 잠시 탈락하는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그런 거를 당해본 친구들은 절대 1m 안에 접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5분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5분 하고 나서 CD 모듬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AB 한 번, CD 한 번, 그 다음에 AB 한 번, CD 한 번 해서 그 세트 개념으로 해서 첫 번째 게임에서는 A 모듬이 이겼고, 두 번째 붙었을 때는 B 모듬이 이겼고, 어느 모듬이 이길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주고 가는 게 학생들의 어떤 그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플라잉 디스크를 활용한 게임에 익숙해지면 이제 럭비형 게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플라잉 디스크 대신 공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공도 딱딱한 공으로 할 경우에는 공을 받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아프거나 뭐 얼굴을 맞으면 얼굴이 아프거나 할 수 있는데,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한 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터치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1m 접근 금지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 조끼를 입은 학생이 노란 공으로 지금 빨간 학생들을 주위를 공으로 휘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휘젓는 이유는 이 1m 접근 금지 규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에 터치를 당한 학생은 앉아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좀 익숙해지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패스 안 하고 계속 이거만 휘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10초 룰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손을 들고 5, 4, 3, 2, 1, 5초 동안에 패스가 안 나가면 공격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휘젓고 있다가 선생님이 5, 4, 3 요 정도만 해도 학생들은 패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모자 쓴 여학생, 조끼 입은 여학생, 노란 조끼 입은 여학생이 지금 달려가면서 나한테 달라는 그런 몸짓을 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영역형 게임은 빈 공간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그 친구한테 패스해 주는 게 중요한데 1m 접근 금지 규칙이 있으면 패스하기도 쉽습니다. 럭비형 게임에 이제 익숙해지면 선을 넘어간 친구한테 패스해서 잡도록 하는 그런 게임도 재미가 있지만 골대에다가 공을 넣는 활동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터치 1m 접근 금지 규칙을 유지하면서요. 이동하지 않는 핸드볼형 게임인데요. 똑같이 이동하지 않고 패스 해서 골대에 공을 던져넣는 그런 활동이 핸드볼형 게임입니다. 공을 받을 때 두 발이 다 닿도록 하고 이때 한 발 정도는 움직이는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데 한 발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또 한 발 움직이면 이제 그때는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 그런 핸드볼형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다.